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조금을 들어 올리면서 27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동시효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700포인트를 지켜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비슷한 흐름이었고 오전장이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오후장이 많이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전날에 미국의 반도체 수혜 급락과 함께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조금 쉬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그 외에는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 모처럼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미약하지만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2,5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는 소폭의 약세름이 있었지만 에너지솔루션은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종목, 금융주 내에서도 신한지주, 이 종목도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 하나오션, 신한지주.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특히 알테오젠하고 유한양행, 이 두 종목이 독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현대차. 기관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매수했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관련주까지 오늘은 이렇게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은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7%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0.9%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했었네요. 또 반도체를 보면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무려 3.4%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지금의 높낮이도 한번 살펴보세요.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와 비교해봐도 반도체 지수가 반등장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의 흐름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추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2.5% 급락이 나왔지만 단기간에 빠른 반등이 나왔었고 그렇다는 것은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를 해둘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조정이 나왔던 것은 너무 시장을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한 차례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많은 성장주들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더라도 다른 기업들보다 PBR, PER이 훨씬 높았었고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를 부합한다는 그 이슈만으로도 주가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로 바라보는 시각은 AI 반도체, HBM 쪽,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그에 따라 종목을 바라보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할 때 의외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게 오히려 주가의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흐름도 바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지 그런 결정적인 움직임들이 다음 주 목요일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FMC 의사록에서는
거기에는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0.25%를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0.5% 있죠? 그거는 오히려 시장이 한 번 더 급락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급락을 부추겼던 주된 이유가 경기 침체 이슈하고 또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5%를 내린다면 정말로 미국 경기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시장에 내비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그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2차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내리겠다 그런 언급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위기라든지 어느 정도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참고로 다음 달 FMCA는 9월 18일에 있습니다. 그때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일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일정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세 가지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본 시장에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로 인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본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코멘트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전제를 하나 달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전제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 증시도 그렇게 큰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현재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비해서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때 연준의 FMCA가 있고 정말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주목해볼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또 테슬라의 전기 트럭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배터리 위험성을 조사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때문에 다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그쪽에서 오늘 다시 한번 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민테크도 7%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닉스 이 종목은 23%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은 내와 격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탈출하는데 조금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태성이라든지 애경케미칼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재료가 처음 나왔던 시점과 비교해보면 약간은 시간적인 부분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라든지 연속적인 측면 그런 힘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달쯤에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던 만큼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 있죠. 그 종목들이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며칠 사이에 계속 큰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져나간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료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는 8월 초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재료가 3주째 이어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이 8월 12일쯤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비교적 진단키트보다는 조금 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료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 연속성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가 조금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짧게 투자를 했다면 이 재료가 처음 나온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오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료 지난달 발표된 기사였는데 8월 말에 동해가스전 투자 관련해서 주관사 입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지난달 산업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이슈 있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밸브라든지 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GS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다음 주는 본격적인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겠죠?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천천히 종목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정말 무던한 한 주였는데 다음 주는 조금은 선선해지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